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문득 거울을 보며 또는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걸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우리는 모두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사이에서 수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노년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 앞에서 어떤 지혜로움으로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줄 노후의 지혜,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황금률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섬세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매일매일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몸소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지혜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지혜, 상대방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 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선 씨는 오랜 세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녀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살림하면 안 된다. 아들에게는 회사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며 사사건건 간섭 아닌 간섭을 해왔던 거죠. 미선 씨는 그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자식들은 점차 부담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혹시 내가 그런 부모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신가요?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울리되 그들의 고유한 방식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하는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영원히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이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 자신만의 영역과 즐거움을 찾아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입니다. 김영감님은 은퇴 후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TV만 보거나 동네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고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또다시 부담을 느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자녀들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자녀들이 독립한 후 부모가 겪는 상실감과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배움은 늙어도 그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통해 비로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타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혹은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나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활력과 기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주변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빛을 찾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지혜입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을 한결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문물이나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에 대해 좀처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도 배우려 하지 않고 자녀들이 건네는 새로운 의견에도 내 말이 맞아 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여사님과의 대화는 줄어들고 가족 간의 거리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신념이 고집이 되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조화를 이루되 굳이 같아지려 하지 않는 군자의 태도는 곧 유연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고가 경직되기 쉬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비록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의 유행어를 따라 해보거나 그들이 즐겨보는 콘텐츠를 함께 시청하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유연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 지혜,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교수님은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자녀들의 도움 없이 생활했습니다. 덕분에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었고 이 교수님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노후 대비가 부족했던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자주 요청하게 되어 결국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관계마저 소원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맹자는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부모 스스로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의존은 때때로 심리적인 의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작더라도 나만의 수입원을 만들거나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단순한 금전적 자유를 넘어 나의 자존감과 삶의 주체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당당하고 멋진 존재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관계의 품격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언제나 쾌활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며 활기찬 노후를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찾아와도 늘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었고 덕분에 가족 모두가 최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반면 늘 아프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어떤 분은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낙관주의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또한 감사일기를 쓰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도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함께 느끼고 행복해할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행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활기찬 몸과 마음으로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의 지혜,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황금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지키는 것.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그 행복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과 노력을 통해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더 밝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